시간은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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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공시지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공시지가라는 게 뭐 세금이나 복지 정책의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 네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번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공시 가격이 발표됐는데 네. 역대급이다 이런 보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수치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18.61%가 맞아요. 나왔는데요. 네. 역사적으로 우리 2005년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네. 마이너스가 뭐 두 번 있긴 했지만 네네. 이렇게 두 자릿수가 나온 건 처음이고요. 네네. 또 이게 우리가 막 현기증을 느끼는 게 바로 작년만 하더라도 17.2%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고요. 네네. 2021년은 19.05%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었는데 네네. 이게 갑자기 또 두 자릿수 하락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도 하고요. 예. 야, 이렇게 변동폭이 커도 되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이 조정된 적은 있는데 네네.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거 지금 현재 2년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었나 보죠? 2009년도하고 2013년 두 네. 번 나왔는데요. 2009년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그랬죠. 예, 그렇죠. 그때도 마이너스 4.6% 정도 나왔고요. 예. 2013년도도 4.1%. 우리 빚내서 집 사라. 집값 많이 떨어졌을 예. 때 그때도 마이너스 4.1%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가 안 되네요. 18%면 이거 상대 두 개 합쳐도 안 되잖아요. 그래프만 봐도 지금 그렇죠. 그래프만 빨간색이 보더라도 이거는 차이가 이게 역대급 진짜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진 거를 한눈에 네네. 볼 수 있었는데 네. 지역별로는 좀 어땠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대구가 가장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주택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네. 서울은 매년 또 가장 높은 1등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래. 근데 네. 이번이 서울은 마이너스 17.3%, 예. 전국 평균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낮은 수준입니다. 덜 그러네요. 떨어졌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서울 집값이 이제 작년에 좀 덜 떨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대구광역시, 미분양의 무덤이다, 건설사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22.06%, 22% 정도 떨어졌고요. 경기도가 22.25%, 네. 오히려 대구보다 경기도가 하락폭이 더 크고요. 네. 인천은 마이너스 24%. 근데 전국 1위는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30.68%. 세종시가 이거는 30.68% 이것도 역대급인데요. 저는 이런 숫자 본 적도 없는데 아무튼 전국적으로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세종시도 마이너스 30.68% 역대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시가격이라는 게 네. 이제 국토부에서 일단 정하잖아요. 큰 틀을. 네네. 예, 인하라든가 인상이라든가 이제 정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개별 토지나 주택이나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공시를 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물론 가장 큰 거는 현재 시세가 떨어진 거를 기준으로 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결정된 거잖아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네. 번째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공시가격이 뭐냐면 시세와 이제 공시가격이 있는데 차이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 정도, 그러니까 시세의 70% 정도를 70%. 적정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변동폭이 크고 우리 세금을 부과하는데 동이나 층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커도 안 되고요. 1월 달 기준에서 했는데 6월 달에 그렇죠. 집값이 갑자기 급등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그걸 있기 한 30% 때문에 정도 용인하는 그렇죠. 30% 거죠. 정도인데 야 이거 너무 차이가 많다라고 해서 이전 정부에서는 10년에 걸쳐서 90% 수준까지 올리겠다. 거의 시세하고 비슷하게. 시세하고 비슷하게 가겠다라고 해서 집값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올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1년, 2022년에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온 게 좀 인위적으로 더 올린 부분이 있어요. 집값 상승에 얹어서 현실화율을 해야 되니까 더 올려야 돼. 더 올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현실화율을 거의 폐기를 하면서 2020년 수준으로 갈게. 라고 해서 이제 방침을 좀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많이 떨어뜨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시가격 기준일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 시세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월 1일 이전에 작년 10월, 11월, 12월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 하락폭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올해 1월, 2월, 3월에 좀 반등을 했잖아요. 네네. 반등된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1월 1일 기준이니까. 다음에 1월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오로지 떨어진 부분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세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올해는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현실화율도 또 폐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역대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종부세예요. 이 종부세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네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부세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종부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까요. 네. 공시가격 5억 원. 5억 원. 공시가격 5억 원이면 우리 시세로 한 8억 정도 그렇게 아파트 정도 되겠죠? 되는데요. 네. 작년에 63만 9천 원 정도 냈는데 올해는 45만 4천 원 정도로 28.9% 정도 떨어지고요. 공시가격 10억 원이라면 10억이면 38.5% 정도.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면 작년에 403만 원에서 올해는 280만 원으로 30.5%. 그러니까 대략 한 30% 정도 1세대 1주택자 기준입니다. 네. 1주택자면 30% 정도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 얘기 나오니까 우리 성 앵커가 굉장히 걱정이 심한 것 같은데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건강보험료도 이게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건강보험도 영향을 주고요. 뭐 다른 부분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게 네. 뭐 우리가 자꾸 종부세, 재산세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예. 건강보험도 영향을 주고요. 기초생활보장도 영향을 주고요. 국가장학금, 뭐 근로장려금, 예. 또 국민주택 채권 다 영향을 주는데 의료보험은 이제 가장 민감하잖아요. 의료보험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 집값이 이제 공시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월 평균 3.9% 정도 의료보험은 내려갈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부동산 등기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하거든요. 네. 이것도 연간 한 1,000억 정도는 감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 종부세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면 또요? 예. 자꾸 종부세를. 예. 아유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네네. 같아서. 그럼 이게 지금 기준이 그러니까 종부세가 결정되는 게 지금 확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날짜 또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번은 발표를 한 거고요.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4월 11일까지 이제 우리가 발표해서 이 열람을 하고요. 한번 봐봐. 올해 이 정도 적용이 되니까 일단 보고 의견 좀 줘라고 해서 지금 그 단계고요. 예. 4월 11일까지 의견 청취를 하고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네. 4월 28일에 결정 고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내 집이 이게 뭐야 공시가격이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의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6월 27일 기준에는 이게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6월 30일, 6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느냐, 보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네네. 많은 분들이 왜 6월일까? 뭐 9월도 아니고 하는데 이게 바로 6월 27일에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정 금액을 보고 6월 말에 최종 확정을 해서 6월 말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이게 느낌이 팍 안 오는데 샘플을 좀 들어서 예.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뭐 이게 공시가격 10억, 15억 하면 사실 느낌이 저도 잘 안 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례를 좀 뽑아왔는데요. 서울에 이제 마포에 있는 대표 아파트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는 아파트를 있는데 그 아파트를 전용 84, 34평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작년에 412만 원 정도 1세대 1주택자들 하나 가지고 있으면 냈는데 올해는 252만 원으로 38.7% 정도 줄어들고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우리가 마레프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 하나에 강남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 음마 아파트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일단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작년에 5,300만 원 세금을 냈거든요. 예, 예. 종합부동산세를. 네. 근데 올해는 1,526만 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70% 정도, 71% 정도 하락을 하고요. 네. 3주택을 가지고 있다. 마레프하고 음마하고 이제 강동구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작년에 8,600만 원 정도. 야, 이 정도 낼 수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올해는 2,700만 원으로 68.9%.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30% 정도, 다주택자들은 60에서 70% 정도는 작년보다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주택자에게 또 너무 좋은 혜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나하고 상관도 없고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서 노블레스 오블레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좀 따지고 보면 아까 제가 세금 얘기했지만 2주택 가지고 있으면 5천만 원,
3주택 가지고 있으면 8천만 원 세금인데 세금이란 건 예측 가능해야 되고 네. 이게 감당 가능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불 능력이 돼야 되는데 예. 자산이 많다고 해서 자본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강남에 또 서울에 아파트 두세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금이 뭐 수십억이 있는 게 아닌데 1년에 8천만 원씩 세금을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 결국에는 그 한 5년 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과도하게 오르다 보니까 집 그만 사. 집 너무 많이 사면 안 되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집값이 좀 떨어지니까 이게 정상화 돌리는 과정이라고 되돌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봐야 되는 네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죠. 예, 되돌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는 세금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이렇게 내려지면 세율도 내려지는 거고 그럼 네. 결정적으로는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수도 줄겠죠. 아무래도 정부는 이게 좀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국토부 입장에서는 야 집값이 많이 최근에 떨어졌으니까 올랐다가 떨어졌으니까 예. 당연히 내려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이게 돈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7조 4천억 정도 걷어들였는데요. 올해는 5조 7천억 정도로 1조 7천억 정도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왜냐하면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에 공제금액을 빼주고요.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하는데 네. 모든 게 다 인하가 됐단 말이에요. 네. 세율도 내려가고 그렇죠. 공시가격도 내려가고 공제금액은 오히려 더 늘려졌고요. 1세대 1주택자들은 11억 원에서 12억 원, 다주택자들은 9억에서 12억 더 많이 빼줬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이게 작년에 60%로 내렸거든요. 네. 올해는 80%로 좀 정상화. 이것도 원래 80%에서 100%까지 갔다가 작년에 60%로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는 60%는 좀 너무하다. 나머지 다 내려줬으니까 요거는 80%로 올릴게라고 해서 지금 80%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부이긴 하겠지만 뭐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고 네네. 공시지가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생각을 걷어들인다면 네. 이것이 혹시 또 부동산에 뭐 어떤 영향이 좀 있지는 않겠습니까?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집을 파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전세금이 너무 떨어지니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집을 좀 급매물로 파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금 부담. 이게 이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데 은퇴하고 뭐 아파트 네, 2개 맞아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몇천만 원씩 세금을 내라고 못 하니까 내죠.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급매물로 파시는 분들인데 이제 올해 이렇게 내려가니까 파신 분들은 조금 억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진작에 좀 내려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 파신 분들은 세금 때문에 올해는 팔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아마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는데 최근에 급매물도 거래가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매물을 회수하면서 호가를 올릴 수도 있고요. 네. 실수요자들 중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야 나는 세금 이거 너무 무서운데 1주택자들도 몇백만 원씩 세금 내면 내가 월 소득이 그렇게 안 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전체 판도를 바꾸기는 부동산 시장 지금 판을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왜냐하면 인상에 대한 뭐 부담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예. 있고요. 예. 집값이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집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의 불확실성, 미국 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 네. 경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판을 바꾸지는 못하겠다. 네. 그냥 팔려고 생각했던 분들, 사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이 높아졌다고 해서 가파르게 오르는 시장에서 네. 집을 부담스럽다고 팔진 않잖아요. 이걸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견뎌야지 맞습니다. 사실은 세금 부분보다 시세가 올라간 부분이 훨씬 더 이익이 컸으니까요. 맞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실소유자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소유자들이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집값이 더 지금 이렇게 되더라도 집값이 뭐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봐 지금 약간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반등할 수도 있고요. 네네.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반등이라는 게 정고점을 뚫고 폭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추세적이진 않는 그렇죠. 거죠. 추세 상승은 아니고요. 반등은 당연히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V자로 뚝 떨어졌다가 맞아요. 다시 올랐다가 이게 W자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장도 W자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뭐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샀다가 그렇죠. 반등했다가 살짝 더 떨어지더라도 잘 살다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오직 투자 목적이다. 또 무리하게 연끌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작은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과 영향까지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